양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오전에 부진함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세 높여가는 구간 속인데요. 이번 주 초에 급락 만회하고 오히려 넘어가는 수준으로 좀 바뀌고 있죠.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변동성이 나오는 이렇게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 방향을 체크해보는 스타캐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보시면요. 오른쪽 리스트에 보이는 부분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역시나 1위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현재 1%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오늘 좀 들어오고요. 다시 한번 회복세를 기록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한다면 6만 원 선을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커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핫했던 폐배터리 종목들 많이 보실 텐데 시세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캠까지 함께 리스트에 좀 2위, 3위 나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아주 크지 않은 종목들이 조회상위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큰 모양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나아지면서 오늘장 급등세를 좀 내려놓고 있고요. 오히려 수급에서는 조금 소외되는 흐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보합권 정도 자리 잡고요. 세비캠도 현재는 보합권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4위에는 현대차가 있는데요. 현대차를 포함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좀 소외가 되게 되면서 현대차 관련 그룹주들, 기아라든지 그동안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 해서도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어제는 3%대 정도의 오름세 기록했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계속 이어갈지 조금 더 눈에 띕니다. 그리고 8위 현대 위아를 좀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이렇게 현대차 완성차 쪽은 그렇지만 부품주 쪽에서는 오히려 더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1% 정도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분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 후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도주들 가운데 대체적으로 힘이 좀 빠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현대로템을 보시면 시장 분위기와 같이 이렇게 상승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섭니다. 5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전환되고 있고요. 방산 관련 종목들 가운데 오늘 눈에 띄는 시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오늘 블록딜 소식이 좀 있죠. 그래서 장 초반에도 갭락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까지도 낙폭을 아주 의미 있는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잠시 후에 차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그리고 7위에는 현대바이오 있고요. 또 10위에는 네이처셀 있습니다. 각각 좀 개별적인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스템과 관련한 모멘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조회상이 함께 랭크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와서 관심상위 리스트 보겠습니다. 네, 조회상위와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이 관측이 되는데요. 1위와 2위에 세비캠과 성일하이텍 이렇게 나란히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실 텐데 폐배터리 시장이 정말 눈에 띄게 성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새내기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좀 높게 되고 있습니다. 새내기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한 차례 환기가 됐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추측까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3위에는 앱클론이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도 함께 체크가 되는데요. 이 앱클론은 CAR-T 치료제 임상 1상 결과 발표 전망 때문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익 매물 실현에 좀 주력을 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함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5위에 있는 한국 맥널티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검토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급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앱클론이라든지 한국 맥널티 같은 종목들 단기간에 빠르게 힘이 좀 빠지는 모습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캠트로스는 반면에 어제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조금 다른 흐름인데요.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핵심 소재 연구에 나선다는 소식이 크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두 자릿수대 강세 흐름 기록했었는데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오름세 나타납니다. 6위에는 소리바다가 있는데요.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기간 거래 정지가 됐었다가 정리매매 기간입니다. 특징주에서도 보시겠지만 주가 급등량 심화되고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이위와 마찬가지로 7위에 계속해서 랭크가 됩니다. 네이처셀도 그렇고요. 일단 조회상위와 관심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네, 8위에 체아 특수광 있고 오늘 1% 정도 밀리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서 화신도 일단 관심상위 10위 정도의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어제 오름세 이어가면서 1% 정도의 상승 탄력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사항이 정리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의 변화 흐름들이 많이 느껴지시죠? 특징주들을 골라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두산이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35% 가운데 약 4.5%를 블록딜 방식으로 시장에 매각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 매각한 주식 수는 총 2,854만 주고요. 종가 기준 7.6% 낮은 2만 50원 정도에 처분을 했습니다. 당초에 제시한 할인율 범위에서 하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요. 처분 금액은 총 금액으로 5,772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두산 측이 블록딜을 결정한 이유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이렇게 블록딜 소식이 나왔을 때 투자자분들의 실망이 정말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보되는 유동성으로 재무구조를 좀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지분 매각이 진행된 이후에도 다행히 최대주주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대주주는 두산이 되고요. 블록딜 뒤에 두산의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은 30.5% 수준으로 30%를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일단 추가적인 매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오늘 시작이 2만 100원 선으로 시작이 좀 나왔습니다. 일봉통에서 보실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사실 원전 관련해서 좀 주도주로 부상하면서 스타캐치 시간에서도 함께 차트를 봐드렸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달 보시면 굉장히 차근차근 올라오는 모습이죠. 좋은 차트 모양 예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는 모습, 현재도 이렇게 갭이 좀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양봉 전환에 대한 시도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낙폭이 좀 크게 한 차례 떨어졌기 때문에 블록딜 때문에 201평선 바로 위까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현재 관측이 되거든요. 여기서 지지하고 다음 흐름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시장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됐었죠. 그런데 국내 전기차 부품사들은 위기 속에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조금씩 앞당기면서 추진한다면 관련 부품들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일단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 조치를 좀 유예해달라라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진짜로 개정안에 좀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은 관심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점 최근의 주가 흐름 함께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기업 측면에서도 당장 현대차가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을 6개월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 쪽만 해서 살펴보시면요.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요. 엔진을 주력해서 생산하고 사업 구조 자체는 내연 기관 중심인데요. 기계 부품도 좀 함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차 측에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조기에 착공한다면 기계 부문의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통에서 보실게요. 네, 현대위아가 6월까지 사실 저점을 좀 낮추면서 이때 정확하게 5만 원 선이 하단으로 터치가 됐거든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5만 원 선 지켜냈었는데 이후로는 반등 기록하면서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차트 모양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8%대 급등세 나왔습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 일제히 좀 상승을 했었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조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에서 조금 약간 탄력이 줄더니 현재는 1% 안쪽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차트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는 소리바다 살펴보실게요. 음원 서비스, 예전에 mp3 세대 때 소리바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어느새 상장 폐지를 좀 앞두고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장 폐지를 앞둔 주식의 정리매매 단계에서는 급등 현상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대부분이 투기성으로 단기 매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래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소리바다는 굉장히 오랜 기간 거래 정지 상태에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정리매매 시작한 이후에 어제 바로 90%대 그저께죠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리매매의 특징 자체가 또 30% 이 거래 제한폭이 좀 없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가능하고요.
일단 투자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를 앞두고 기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주식을 처분할 마지막 기회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실 정리매매가 시작이 되면 오랜 기간 물려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투기성 세력이 항상 좀 움직이다 보니까 소리바다가 어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115%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락합니다. 네, 분봉을 보시면서 정리매매 특징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요.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단일가 매매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30분마다 이렇게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이 때문에 차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전혀 안정적인 모습의 차트가 아니죠. 당연히 이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5% 급등이 있었지만 하루 전날에는 90% 급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시면서 정리매매 기간에는 이런 부분들 특징이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